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1등 강릉 장칼국수 장칼할배 박영산입니다. 제가 딴 데 가면 방송도 나오고 막 그래요. 자, 오늘 주제가 여러분은 창업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창업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바꿔봤어요. 살아남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미리 찍고 갑니다. 자, 저 역시도 창업할 때, 5년 전에 창업할 때 교육이란 부분이 없었어요. 사실 몰랐었고. 그래서 지금 가장 후회되는 건 뭐냐면, 이런 과정의 교육들이 있었으면, 한번 받았으면 내가 지금은 현재의 위치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또 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은행에, 대한민국 제일 잘 나가는 은행에 21년 근무하고 5년 전에 나와서 이 살벌한 외식업 이 환경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만두고 나왔더니 음식점을 차렸죠. 그래서 갑자기 세월호가 터진 거예요. 죽을 것 같았어요. 5년 동안에 제가 한 8개의 점포를 상권 분석, 입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주방도 들어가고 홀도 들어가고 그릇도 사러 가고. 자, 참고로 이 상처 보이시죠? 이 상처는 일주일 전에 제가 신메뉴를 적용하기 위해서 황학동에서 그릇을 맞추고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다가 차에 부딪혀서 날랐어요. 날랐다가 다시 오토바이 위에 떨어지면서 난 상처예요. 오토바이는 폐차를 됐고요. 정말 모든 순간이 위기였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들이 과연 그때마다 제가 너무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두려움, 좌절, 포기.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앉아있는 것도 습관이에요. 손님이 없는데 그냥 앉아서 왜 안 오지? 또 어떤 분은 이래요. 매번 한 4년 주기로 똑같은 패턴의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장사하시는 분들 그래요. 내일이면 경기가 왜 이 모양이야? 내일이면 좀 나아질래나?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고 손님이 안 오면 본인보다도 남 탓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습관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극복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저 역시 정말 매번 기대를 품고 대박을 품고 오픈을 하고 준비를 하고 열심히 했어요. 열 때마다 터지는 그런 위기 상황들이 결국은 내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지? 음식과 고객과 환경, 여러 가지들을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민하게 만들고 고민에 그치지 않고 그걸 실행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또 다른 거 고민하고 극복하는 것도 습관인데 여기 계신 분들 물론 잘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막상 지금 환경보다 다른 환경으로 들어가시면 너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남들이 흔히 말하는 거에 전염이 돼요. 어떤 전염? 대한민국 도대체 왜 이래? 우리 동네 왜 이래? 요즘 손님들 왜 이래? 남 탓하지 마시고 스스로 돌아보시고 내가 가장 바라는 우리 고객들의 행동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들을 어떻게 저희 매장으로 발을 돌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방법을 찾고 실행하시고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나는 준비되었는가? 저는 신한은행에서, 죄송합니다. 전 직장에서 19살에 강릉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버스 타고 올라왔어요. 서울에. 007 가방 하나 들고. 그리고 나서 21년 동안 한 조직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 여기서 볼게요. 자, 포피 전략.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제품.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아이템이라고 하죠. 아이템에 대한 부분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고, 자, 세분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오늘 창업, 예비 창업자들 멘토링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자, 어떤 아이템으로 하실 겁니까?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실 겁니까? 타겟이 되죠. 근데 누구를 타겟으로 하게 되면 딱 이렇게 돼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한 2000세대 되고요. 거기에 상가가 있고요. 학교가 있고요. 오피스 빌딩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저 여기서 장사하려고요. 어떤 장사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 여기에 돼지 부속집이 없어요. 칼국수집이 없어요. 그러면 칼국수집을 차리면 잘 될 것 같아서요. 거의 80%가 예비 창업자들 80%가 이런 똑같은 패턴에 대답을 하세요. 자, 과연 그럴까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분명히 고객을 우리 동네라고 하면 우리 동네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 주부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 가족을 대상으로 할 거냐, 분명히 고객을 세분화해서 거기에 맞는 아이템과 맞는 마케팅으로 맞게 포장해서 맛도 맞춰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데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죠. 고객에 대한 분석, 실패 이런 부분들이 이론이긴 하지만 절대 간과할 부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사실 요즘 대한민국에 장사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신한소사관학교 그 다음에 우리 자영업지원센터 이쪽 멘토링 하면서 아시는 장사의 신들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도 지방에 교육받으러 다니세요. 고객, 아이템, 벤치마킹, 주말 임금 뭐 계속 공부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들어와서 활용하고 응용하고 그런 분들이 사실 지금 살아남아 계세요. 고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고객.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론 외식업이라든가 다른 부분들 다 떠나서 특히 이제 두 분류로 나눠요. 제가 생각하는 현장에서의 경험으로는 자, 어떤 고객이냐? 기준은 삼각김밥이에요. 여기에서도 한 2대, 한 3대 뭐 이렇게 나머지 이렇게 되겠는데 삼각김밥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삼각김밥을 편의점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익숙하게 드실 수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꺼리낌 없다. 그죠? 아유, 편의점에서 어떻게 김밥 같은 음식을 사 먹어? 아, 난 그거 안 돼. 자, 손 들어보세요. 편하게 드세요. 네, 꼰대가 되고 싫은 거예요. 자, 저희 삼각김밥을 기준으로 해서 삼각김밥에 익숙한 세대와 익숙하지 않은 세대, 소셜 마케팅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세대가 이 외계인 세대예요. 삼각김밥에 익숙한 세대들. 그 다음에 삼각김밥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은 SNS가 뭔지 스마트폰은 오로지 뭐 까똑 전화 까똑만 쓰시는 분들. 이분들은 뭐가 떠도 찾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잡고 있는 단골 시장들이 있고 외계인들, 우리 신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막 풍성하게 마케팅을 하면서 선전하는 이제 사업장들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을 내가 타겟팅 할 때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분을. 누구를 타겟으로 할 거냐? 자, 틀려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0년 된 설렁탕집 아시는 분? 20년 넘은 줄 서서 먹는 설렁탕집이나 우리 전통 음식. 그런데 아시는 감자탕집 아시죠? 자, 그 집에 가면 이 친구들이 많이 오나요? 안 오죠. 자, 그분들은 이사를 가도 멀리 이사를 가도 옛날 살던 동네에 그 감자탕 먹으러 와요. 자, 우리 꼰대 세대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꼰대 세대 저 역시 꼰대예요. 꼰대 세대들은 한 번 딱 꽂히면 죽을 때까지 가요. 자, 콩국수 하면 어디 생각나시죠? 그죠? 순댓국 하면 어디 생각나고 막 딱 머리 딱 떠올라요. 그 집 가야 돼. 남의 얘기 안 들어 절대. 야 됐어. 야, 순댓국 하면 그 집이지. 이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영업을 하거나 무엇을 팔 때에는 반드시 고민을 따로 하셔야 돼요. 그럼 SNS를 대상으로 하는 이분들한테 저희가 맛을 깊이 있게, 와, 우리 집 사골이 진짜 진하게 막 새벽부터 우려. 순대 막 직접 막 말어. 과연 우리 외계인 세대들한테 어필이 될까요? 안 돼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강남에 순댓국 브랜드를 이제 오픈한 후배가 있어요. 이 친구 순댓집에 가면 강남 최고의 레스토랑에 그 느낌이에요. 순댓국 하나 먹는데 12,000원짜리 순댓국 하나 먹는데 그 강남 매장에 딱 가면 틀려요. 옛날에 그 우리 중국집 막 이렇게 빌딩으로 지었던 중국 고급 중화요리 이렇게 중국집 가면
되게 막 여기 중국에 온 것 같아 막 이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전혀 순댓국이 어울리지 않지만 순댓국 한 그릇을 황금 그릇에다 딱 넣어요. 그리고 손님들 정복 입고 유니폼 입고 어떤 걸로 준비해 드릴까요? 저희 매장은 어떠한 순대가, 직원 역시도 최고고 호텔에 온 것 같아요. 거기에 온 세대들은 꼰대 세대들일까요? 외계인 세대들일까요? 외계인 세대들 난리 났어 그냥. 와 여기 순댓국집 맞아? 쫙 돌아요. 그러면 그동안 식상했어요. 막 파스타 뭐 샐러드 막 이런 거 식상했어. 어디 가죠? SNS에 뜬 강남의 초호화 순댓국집을 가요. 그럼 내가 타겟으로 할 고객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마케팅을 하실 건지, 어떻게 포장을 하실 건지, 어떻게 가격을 받을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제 현실적으로 좀 들어가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그 생각을 잊지 못하세요. 제가 이렇게 5년 동안 활동하면서 다른 분들을 뵀어요. 다른 분들을 이렇게 좀 장사하시는 분들을 뵀는데 꼭 5년 이내에 저랑 비슷하게 창업하신 분들이 이걸 못 버리세요. 뭐냐면 나 이거 잘 되면 프랜차이즈 해야지. 자, 그분들은 과거 직장 생활할 때 본 게 있어요. 10년 전에 누가 직장 그만두고 나가서 감자탕집 차려서 24시간 감자탕집 차려서 차를 바꾸고 술을 먹어도 그 사람의 계산을 하고 이랬던 모습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내가 그만두고 나가서 창업을 하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될 거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못 버리고 계세요. 끝까지. 그래서 저 역시도 그랬어요. 현장에 나와서 나 이거 대박 나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뭐 하죠? 과감하게 연휴에 문 닫고 해외에, 그죠? 요즘 막 뜨고 있는 막 그런데 해외여행 가겠다 나름대로 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아직 한 번도 못 갔어요. 현실은 프랜차이즈, 누가 프랜차이즈 한다라고 하면 저 대놓고 말려요. 그만하세요. 제발 시장이 어떤지, 고객이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똑바로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꼭 말씀드려요. 자, 제가 만났던 300명의 그 창업자들 중에 투자 총액 원금 회수율을 우리 BEP라고 그러죠. 이걸 회수하셨던 3년 안에 회수하셨던 분들 300명 중에 거의 2분, 3분밖에 못 봤어요. 어느 세월에 투자금을 회수를 해요. 낭보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안전하게 최소 금액으로 안전하게 창업하셔가지고 실제 한 3천 들여가지고 1년 안에 회수하고 이렇게 가면서 알차게 가시는 게 중요해요. 실속이 중요해요. 임차료. 이게 참 애매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발품을 팔면 팔수록 좋은 물건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상권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 임차료와 관련된 부분들 싼 게 비지떡이긴 해요. 그리고 비싸면 미치죠. 왜냐면 나올 때 누가 뭐 안 들어와요. 그러면 계속 거기서 보증금에서 까다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양도당하고. 임차료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면 팔수록 정말 알찬 상권들 갈 수가 있고요. 열심히 직원들하고 막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인건비로 다 나가고 오히려 직원이 제 월급보다 남는 것보다 직원들 주고는 더 적어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매장을 아니면 어떤 창업을 하셨을 때 과연 몇 명을 효율적으로 세팅을 해야 되느냐. 자, 지금 현재 5인 이상 하면 주휴수당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5인 미만 사업장보다 인건비가 공식적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냐면 외식업 장사 하시는 분들은 약 30에서 40%가 더 들어가요. 인건비가 오르고 임차료가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나는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창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내가 분담해야 될 부분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꼭 챙기셔야 되고, 워낙 요즘에는 줄 서 있는 가게들을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두 가지 조례예요.
자, 저희 브랜드는 홍보하지 않아도 브랜드 파워가 있어가지고 막 가맹점이라든가 몰려서 어떤 분들은 그 창업 설명회에 가서 아, 그래요? 그렇게 쉽게? 이러면서 딱 가서 계약서를 써요. 퇴직금 다 털고 대출 받아서. 자, 어떤 창업 설명회를 가면 이렇게 해요. 자, 3개월 전에 어느 사거리에 오픈된 24시간 나주곰탕집이에요. 저희 브랜드 지금 현재 매출표 보이시죠? 하루 매출 300에서 400만원 지금 한 달 내내 찍고 있어요. 머리 계산 돌아가죠? 하루에 300만원씩 해가지고 한 달 30일 내내 찍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달 매출 얼마? 억. 1년 매출 얼마? 12억. 와, 저기에서 내가 20%만 내 수익이라 하더라도 얼마 가져가요? 억에 20%면 2천만 원을 내가 뚝뚝 떨어져. 그 뒤를 계산하시지 않아도 창업하실 분들은 오늘 하루 매출이 300만 원씩이에요. 지금 한 달 내내 이렇게 팔고 있어요. 사진하고 매출 전표 딱 보여주면은 그 다음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창업하실 분들 머릿속에서 계산 쫙 돌아가요. 헉! 한 달에 2천만 원씩?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요. 설명회 와서 이제 계약 써요. 막상 현실에 들어갔더니 24시간 운영해요. 메뉴 하나에 6,000원이에요. 5,500원에서 6,000원. 제가 딱 설명 들으면서 딱 보면서 그랬어요. 야, 저 나주곰탕 저 한 그릇 저렇게 재료 주고 저렇게 팔아서 6,000원짜리에 얼마 남을까? 1,000원 남으면 많이 남겠구나. 인건비와 임대료와 여러 가지 했을 때. 그러면 1,000원짜리를 300만 원 하려면 몇 그릇 팔아야 돼요? 300그릇 팔아야 돼요. 300그릇을 팔기 위해서 직원이 몇 명이 세팅돼야 돼요? 최소한 주방셋, 홀 넷. 그다음 거기에 또 24시간이에요. 제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건비가 와 이거 조만간 조사 나오면은 바로 주유수당 대상이야. 와, 임대료, 저 위치에 임대료 얼마? 야, 장사 되고 한 2년 뒤에 재계약할 때 뻥튀기를 올리겠구만. 여러 가지 제가 겪었던 상황들을 쫙 비춰보니 이 사장님 1년 안에 손 들겠네. 제가 보는 시각과 창업을 하실 분들의 보는 시각이 많이 틀려요. 그 틀린 이유는 저는 현장에서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여기 강의는 사실 박리담회가 답인가? 이거는 사회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에요. 고용 창출, 사람들 뽑아가지고 거기 가지고 일자리 만들어주고 돈 열심히 주고 사회사업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템이라든가 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할 때 박리담회가 답은 아니다. 매출액이 한 달에 2천만 원 팔고 700만 원 가져가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어떠세요? 한 5, 6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그냥 일을 쉬어요. 빨간 날 쉬어요. 저녁에 9시면 끝나요. 그 대신 내가 직접 해야 돼요. 그런데 한 달에 700만 원 가져가요. 죽으라 하고 직원들 땜빵하고 막 해가지고 주유수당 세금 막 이렇게 때려 맞는 박리담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고민하면 찾을 수 있는 해답들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간판만 봐도 딱 한 예를 들게요. 저희 족발집이에요. 근데 2층이니까 1층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에어간판을 큰 걸 하려고 해가지고 디자이너랑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자, 우리 브랜드는 뭐냐면 마족이에요. 마족이 무슨 족발이냐? 마약 족발, 마법 족발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마음을 담아서 정말 맛있게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해야겠다라고 그 마음을 담아서 만든 이름이 마음이 흡족한 족발이에요. 제가 그렇게 족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마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에어간판을 쫙 해가지고 족발 막 음식스럽게 이렇게 해놓고 마족, 마음이 흡족한 족발 디자인을 쫙 했어요. 손님이 안 들어와요. 손님이 안 들어와요. 왜? 바꿨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50m, 100m 거리 보내게끔 족발 2글자만 넣어주세요. 노란 간판에 족발. 이 근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족발이라는 2글자를 보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들 수 있는데 주방 같은 경우에도 동선을 잘못 그려놓으면 직원 1명을 더 써야 돼요. 되게 힘들어요.
모든 시스템들에 있어서 정말 일하기 편한가? 일이 쉬워야 직원이 오래 일해요. 왜? 요즘은 일이 쉽고 어렵고 떠나서 최저시급이라는 부분하고 주휴수당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10,000원을 줘요. 수당까지 줘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 가서 일하죠? 정말 좀 더 쉬운 데를 선택해요. 그러면 과연 우리 매장은 저 옆 매장보다 깔끔하고 이 사람들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인가? 일은 쉬운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2018년도) 뭐 트렌드 코리아에 뭐 가심비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여기서 하나 팁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심비가 뭘까? 가심비가 뭘까? 그럼 여러분들의 아이템에 대해서 과연 고객들의 반응에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 고객들 바보 아니에요. 이 고객들을 내가 어떻게 내 고객으로 만들 거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고민하시는데 이거 하나 중요한 거. 고객의 뇌에 내 아이템과 내 매장이 거기에 딱 깔려 있어야 돼요. 깔려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뭔가 이렇게 떠오를 때 저번에 그거 있었는데? 거기 어디지? 당장 내일 구매하고 지금 당장 구매가 아니더라도 투자를 하세요. 고객의 무의식에 투자를 하세요. 거기에 내가 내 이미지와 이런 부분이 딱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족발집인데, 장칼국수 족발집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가위바위보 이벤트가 들어갔어요. 고객은 전혀 생뚱맞지 않은 결합에, 콜라보라 그러잖아요. 결합에 물음표를 던지면서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런 부분들? 고객의 무의식에 나의 아이템을 연상시킬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무의식에 깔면 어느 순간에가 고객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놀 수 있게끔 그냥 마음만 담아서는 안 돼요. 다시 고민하셔가지고 구성을 하셔야 돼요. 보통 보면은 이제 음식점 장사나 이런 다른 아이템들을 보면은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그냥 안 하셨던 분들은 와 어디 가다가 줄 서 있는 거 보면 그다음 몇 번 더 가요. 몇 번 더 가서 그 줄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은 고민해요. 나 저 사장님한테 어떻게 연락드려가지고 저거 좀 가맹점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나. 옛날에 그 패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옆에서 이렇게 떨어져 보면 그래요. 저 집은 주말밖에 장사 안 되는, 이틀만 딱 장사되는 집인데. 근데 그분은 뭐냐면 딱 주말에 자기가 직장 다니니까 주말에만 그 매장에 가서 줄 서 있는 모습 보고 인사님이 와 이러면서 상상의 나래를 쫙 집을 지어요. 머릿속에. 집을 지어서. 아니죠. 분명히 창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점심과 저녁과, 그러니까 시간 중에 판매된 부분과 그 다음에 1일에서부터 31일, 1월에서 12월 분명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년 평균, 그 다음에 1년이 끝이 아니라 2년, 3년 동안 롱런을 할 수 있을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까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되게 좋은 아이템이에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음식점이라든가 다른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래요. 되게 보면은 요즘 막 고깃집들이 막 그나마 고급 고깃집들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하루 매출 보니까 뻑가요. 그죠? 고깃집 오픈했는데 하루 뭐 조그마한 데서 테이블 10개 가지고 300 팔았대요. 또 계산 돌아가죠? 300에 30이라면 9천만 원. 이야, 여기서 좀 더 긍정적으로 억이네. 억에 20% 남으면 2천만 원. 우와. 내 연봉의 반이네. 최근에 고깃집 창업 엄청나게 늘었어요. 제 아는 분들도 많이 했어요. 뭐에 걸렸죠? 돼지열병. 혹시 음식점 하시는 분들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제가 일산에서 매장을 제가 그걸 넘겨드리고 나왔더니 거기에 그분이 그 자리에다가 치킨집을 1억 5천을 때려박아가지고 최고급 치킨집을 만들었어. 그래서 뭐 조리도 없고 또 2차가 또 터진 거야. 결국은 6개월 만에 버티다가 그거 1억 5천 드린 거 접고 거기서 그 다음 사람이 맥주집이에요.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 아이템이 시기적으로 계절을 타는지 연중, 그 다음에 경쟁력을 꾸준히 갖출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하고 리스크 부분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고 다른 분들, 가족과 다른 분들, 고객이 될 만한 분들한테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내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제가 멘토링을 쭉 하잖아요. 멘토링 하면 이분들 안 바뀌어요. 닭 한 마리 칼국수. 죽어도 닭 한 마리 칼국수야. 육수 누가 끓일래요? 제가 끓여야죠. 그럼 몇 시부터 나와서 끓이실래요? 7시부터 나와서 끓이실래요? 그럼 7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실래요? 그럼 16시간 되네요. 김치 누가 담그실래요? 제가 담궈야죠. 김치 몇 시부터 누가 담궈? 그래도 창업하실래요? 그래도 닭 한 마리 칼국수 너무 맛있어요. 멘토링 30일 하면서 20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근데 이분을 가지고 우리 매장에서 딱 하루 현장 홀서빙을 시켰어요. 딱 3시간 일하고 나서 아이고 손님 많네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손님 많네요 이러면서 본인은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앞치마부터 풀고 있어. 힘들어서 빨리 가려고. 그분 강남 압구정에서 20년 동안 스튜디오 운영하셨던 유명한 분이세요. 나이도 들고 이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본인이 단골집으로 가던 닭 한 마리 칼국수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다행히 그분 창업 안 하셨어요. 창업 안 하시고 지금 중국에 스튜디오 세팅해주는 본인의 전문성 이어서 중국으로 가셔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전화 와요. 아우 멘토님 그때 내 발목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불과 8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틀려요, 시장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매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 매장에서 가장 값진 건 무엇일까요? 자, 상품권이 하나 남아있네요. 의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매장에 의자 하나 있는데 이 의자에 몇 명의 손님이 여기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꿈이 현실화가 되느냐 아니면 그 반대의 어떤 상황들이 들어가서 내 온 가족과 내 미래 자체가 암울해서 내가 이런 고민까지 가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장을 운영하시거나 한다라고 하면 이 의자 하나에 얼마나 많은 손님들을 앉힐지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값진 게 이 의자예요. 의자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저는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장사 왜 하려고 하세요? 제 스스로에게도 그런 질문을 많이 던져요. 나 장사 왜 시작했지? 나 왜 억대 연봉 때려치고 잘 나가던 은행 나와가지고 나 국수 끓이고 있지?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어? 라고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지금 사업하시거나 사업을 뭔가 하실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어느 시간이 지날 때. 잠깐 멈춰서서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업 시작하시고 행복했던 가정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깨지는 가정들이 되게 많아요. 가장 소중한 몇 푼에 그거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런 걸 다 잃어도 내 옆에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이것만큼은 지켜주세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뭐 창업하시거나 확장하시거나 준비되셨습니까?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이 강의는 제가 뭐 성공했다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내가 묻고 싶지 않으면 대답 안 하시잖아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창업하시거나 뭔가 이렇게 지난 시간들 해가지고 투자를 하셔가지고 하실 때 정말 스스로 체크를 해보세요. 정말 성공할 준비가 아니라 살아남을 준비가 되셨는지. 자, 이거 하나 또 마무리를 지을게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의 만남이 내일이면 잊혀질 만남일 수 있어요. 제가 드렸던 말씀 잊혀질 수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잠깐 만났지만 여러분들 제가 꼭 강하게 말씀드렸던 그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준비하신다면 아마 300명 중에 10분이 성공하는 그 10분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겁니다. 자, 긴 시간이었습니다. 딱 시간 맞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저 역시도 5년 동안 해왔던 그런 시간들 너무도 힘들었기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과정을 좀 더 고민해서 점프해서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여러분들 가족과 친구들도 행복하시고 정말 대한민국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